자, 오늘은 84회인데, 이 84회 심리프로면은 나홀로족에 관련돼서 이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홀로족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사회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고, 여가 시간을 자기 혼자 보내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홀로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렇게 집단화 형태되는 이 족이라는 것은 집단화되는 형태를 뜻하는 건데 사실은 집단화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홀로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자, 사회생활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많이 살잖아요.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리고 뭐를 하냐면 여가 시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여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여가를 혼자 보내는 거예요. 자, 여가를 혼자 보낸다는데 이 여가가 뭐예요? 여가. 결국은 뭐냐면 내가 사회활동에서 내 필요한 것만 해. 내가 필요한 거. 즉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든가 또는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놀러를 간다든가 뭘 한다든가 할 때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 건 맞아요. 즉 자기가 필요한 거는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 사회활동과 인간관계 관련돼서는 관심은 없지만 해요. 관심은 없어요. 그러나 이 활동은 실제로는 하고 있는데 남는 여가 시간들을 자기 혼자 보내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 그러면 자기 혼자 먹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혼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요. 그 다음에 술을 마신다. 자기 혼자 마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 혼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즉 자기 개인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철저하게 자기 혼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생활이라든가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에선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게 뭐 있을까요? 필요성이 있는 거는 사회활동을 할 때 또는 인간관계가 필요한 때는 언제 있을까요? 회사. 첫 번째. 먼저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 은둔형 외톨이하고 나홀로족이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생활이라든가 인간관계에서 철저히 그게 싫어서 완전히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 일정한 생활하고 일정한 곳에서 자기 혼자만이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하고는 좀 약간 틀리죠. 왜냐하면 사회활동이나 인간관계를 갖기는 해. 왜 갖느냐? 돈이 필요해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예를 들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런 거를 보호를 받기 위해서도 뭐를 해요? 사회활동을 해요.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느냐? 자기 혼자서 보내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보내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회활동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사회활동이 사회라는 것이 뭘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나홀로족에게는 사회는 공동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내 사회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 필요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철저한 자기 개인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 그래서 이 나홀로족의 문제점은 뭐냐면 개인에 관련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해요. 자, 여기에서 인간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자, 남자가 자기 혼자 산다. 자기 혼자. 그럼 자기 혼자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든 해요. 여행을 가든 아니면 내가 여가 시간에 혼자 무엇인가를 하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뭐를 향해서 간다 그랬어요? 원래는 자기의 미래 행복을 향해서 살아가거든요. 미래 행복을 향해서 살고 여자는 현재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 그런데 나홀로족에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면 나홀로족이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나홀로족이. 그런데 여자들도 요즘은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자들은 보통 보면은 뭘 필요로 하냐면 관심을 필요로 해요. 관심. 여자들은 관심. 남자는 뭐가 필요해요? 열정. 좋은 기분이거든요. 자기 기분대로 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보통 보면 남자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고 여자는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게 우리 기본적인 거거든. 요건 사람일 때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만 즐거우면 되거든. 그래서
남자는 자기 열정을, 여자는 사랑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특이한 점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홀로족은 그게 없어요. 뭐가 없냐면 사랑은 사랑인데 이게 특정한 대상에 관련되는 사랑으로 많이 가요. 대상 아시죠? 뭔 얘기인지. 자, 인간을 대상으로 갈 거냐, 사람을 대상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사람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갈 거냐, 일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대상으로 항상 나가도록 만들 이 사람이. 그래서 여자들은 특정한 대상에 몰입이 돼 있어요. 특정한 대상에 몰입하는 게 나홀로족인데 여자 혼자 나홀로족, 여자가 혼밥, 혼술, 혼자 여행 다니고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특정한 대상에 몰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래서 다른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혼자 내가 어딘가에 빠져서 몰입돼 들어가서 내 혼자 생활하는 거에 빠져들어 있기 때문에, 몰입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특정한 대상에 빠져들어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홀로족의 여자들은 중독에 빠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중독. 이 대상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활동이라든가 인간관계, 특정한 사람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특정한 대상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중독은 뭐예요? 중독은 특정한 대상에 중독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특정한 대상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중독은 되어 있는데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 일만 관심이, 또는 일이라든가 이 중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 잘하겠죠. 일 중독돼 있으면 일 잘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일에 중독돼 있는 사람도 있고 운동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여행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중독돼 있어요. 근데 이 중독되어 있는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과는 안 어울려요. 사람들과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여자는 이런 특정한 곳에 대상에게 중독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특정한 대상에 중독이 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좋다 나쁘다를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남자는 어떨까요? 남자는 열정일까요? 혼자 있는 거를 열정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나요? 열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뭘 가지고 있냐면 혼자 뭘 하고 이렇게 가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냥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정적으로 어딘가에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싫은 거예요. 뭔가에 몰입되는 것 자체가, 남자는 이 열정이 움직이게 되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열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인간관계 아니고 특정한 대상에게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에게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려고 들거든요. 그런데 나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열정이 없고 여자는 사랑은 사랑인데 좋아하는 감정에 깊이 몰입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 플러스 특정한 대상에 몰입되는 것 또한 좋아서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홀로족의 여자들은 바로 특정한 대상에 중독돼 있고 나홀로족의 남자들은 열정이 없어요. 자, 열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남자들은 특정한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를 왜 다니냐? 회사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하고 IT 벤처를 설립을 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뭔가를 배워서 내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미래에 관련된 행복 자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미래 행복이 없어요. 여자들은 현재 행복을 가져가면서 특정한 대상에 중독이 돼 있고요. 이게 나홀로족의 공통점인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 이러면 분명히 회사를 잘 다녀요. 근데 왜 다니냐? 이거 돈 때문에 다니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먹고 살려고. 무엇이 필요하냐면 의, 식, 주. 딱 요거만 있으면 돼요. 남자들은. 이거 외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건 잘 먹어요. 혼자 다니면서. 먹기만 해. 우리가 이거죠. 소고기를 먹을 거냐?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을 거냐? 돈 좀 없으면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돈 좀 있으면 소고기 먹으면 되고, 어차피 먹는 거는 같아요. 그냥 혼자 먹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즐기는 거야.
그런데 혼자 즐기는 건데 놀랍게도 뭐가 만드냐면 의식주만 해결되는 거거든요. 퀄리티가 그들은 돈이 많으면은 퀄리티가 높아질 거고 돈이 적으면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열정이 없이 미래 행복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오늘만 날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딱히 맺어야 될 이유도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열정도 없게 되고 미래 행복도 없게 되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는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사에 들어갔어. 그냥 뭐라 하지 우리가 승진? 돈 많이 버는 거? 봉급 더 많이 받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럼 들어가면 돼. 들어가서 뭐를 하면 돼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돼요. 들어가서 한 달 그냥 다니면 되고 딱히 주는 것만 하고 딱히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회식도 되게 싫어해요. 왜 회식이 싫을까요? 인간관계잖아요. 그러다 안 해. 그런 회사 찾아다니겠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발전이 없어요. 왜 발전이 없느냐? 어차피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남자는 몇 개의 가치를 추구한다 그랬어요. 첫째, 사회적. 자,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해요. 경제적으로 돈을 내가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가질 것이냐. 타인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가치를 항상 추구를 해가면서 살아요. 남자는. 제일 요즘은 이제 가치 추구가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바로 이 경제적 가치가 이제 추구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관계적 가치예요. 타인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지위가 높느냐. 그레이드라고 표현해요. 자, 이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나는 의사야 예를 들어. 그럼 그 사람은 나보다 밑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 관계적 가치 때문에 인간관계에서의 높낮이를 자기는 하나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가치인데 이 가치를 추구하는 건 바로 뭐냐면 자아실현이에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가치를. 인간관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추구해 나가는 건데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자아실현이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즉 먹고 사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건 해요. 의식주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나는 슬프게도 이거를 보면서 뭘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가치 실현은 안 한다. 그러면은 뭘 표현을 많이 하냐? 먹고 TV 보고 자. 편하죠? 먹고 TV 보고 자고 먹고 TV 보고 자고 먹고 TV 보고 자고 평생을. 그러면 어떻게 왜 태어났을까요? 그 사람은 먹고 TV 보고 자려고 태어난 거예요. 즉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연계 속에서 가치를 추구해 가면서 내가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인간관계는 자아실현을 목표로 간다 해서 자아실현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자아실현은 추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추구한다는 뜻은 뭐예요? 죽는 날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은퇴하는 거야. 이제서야 자아실현에서 벗어나는 게 은퇴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자아실현을 해나가거든. 남자들은 특히. 근데 이거를 자아를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즉 자아상실이라는 건 뭐냐?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왜 밥을 먹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혀 끝에 맛있는 게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동물적인 삶과 물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동물보단 낫죠. 퀄리티를 따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뭐를 못하냐 하면 이렇게 가다 보니 인간관계가 없어요. 자, 인간관계가 없으면은 제일 먼저 뭐가 문제 생길까요? 남자들에게 인간관계가 없어. 그리고 의식주는 해결이 돼. 뭐가 제일 문제 생길까요? 미래 행복도 없어. 자, 만약에 그러다가 문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문제. 살아가다 보면은 인간은 의식주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희노애락, 즉 자기 혼자 살더라도 희노애락이 존재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늘 좋을 때만 존재하진 않아요. 힘들 때도 있게 되거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살다가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됐어.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다. 어렵다. 왜 힘들고 어려워질까요? 이 사람들은 의식주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느 거 하나에 문제가 만약에 발생이 됐어. 이렇게 돼서 이 의식주 중에 하나가 문제 생겼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의식주는 뭐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여기는 생존의 문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식주에 관련되는 게 하나가 문제가, 이 사람들이 이거 외에는 문제점을 인식을 안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생존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면은 어떻게 극복을 해갈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냥 그날 아웃이에요. 이날. 이걸로 끝이에요. 이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홀로족은 병원 아파. 그럼 병원 가야죠? 그럼 병원 가면 돼요. 아파서 병원 가면 돼.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 내가 뭔가를 해 나가다가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져서 몸이 아프고 그러면 누군가가 케어를 해주게 되고, 또는 그 사람, 내가 예를 들어 일을 하고 있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만약에 하고 있는데 내가 몸이 아파. 그럼 인간관계를 맺어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좀 힘드니까 한 일주일만 휴가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인간관계를 맺어놓지 않다 보니까 아파. 저 휴가 내랍니다. 뚝 던졌어. 그래. 그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문제가 딱 발생이 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나홀로적인 경우에는 이 문제 해결을 할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에게도 없고 주변에서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들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관심을 가져주나요? 관심이 없어요. 그가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 가지고 혼자 밥을 먹고 있던 라면을 먹고 있던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고립돼 가죠. 세상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 나홀로족의 공통점은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세상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세상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사회가 그 사람을 관심을 주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립되겠죠. 고립돼서 혼자일 때 힘들거나 어렵게 되게 되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질 못해요. 혼술혼밥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볼 때는 편하고 좋아 보이죠. 여러분들 볼 때 편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특히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정말 혼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혼자인데 못하고 있어요? 나홀로족이 왜 못되고 있나? 나홀로족이 내 이상하게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만만치 않게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면은 친구 만나서 수다 떨기도 하고, 또는 가끔은 어디 갔다가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오기도 해. 왜? 올 곳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으로 그렇게 들어와야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갈 데도 없어요. 그럼 혼자 집에서 뭐 해야 돼? TV 봐야 되나? 자, 그런데 웃기죠. 텔레비전 있어요. 나홀로족이 텔레비전 좋아한다. TV 보는 거 좋아한다. 게임하는 거 좋아한다. 나홀로족이 예를 들어서 TV 보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취미활동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요. 그 사람들은 나홀로족이 아니에요. 나홀로족을 빙자해가지고 빙자해서 사람들로부터 회피되어 있는 사람이지 나홀로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TV도 안 봐야 돼. 왜? TV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에는 또 왜 관심을 가질까? 이게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은 나홀로 산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벌써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보면은 의식주만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일상사회라든가 인간관계는 내 필요한 것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나는 혼자서 살아가겠다. 뭐가 좀 이상하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있죠. 산에 들어가는 사람. 산에 들어가 살거나 또는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살잖아요. 혼자는 혼자인데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 섬에 들어가서 이 사람 없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자기 영역 딱 구축해놓고 그 안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땐 나가가지고 물건 사와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 보면은 자폐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 틀 속에다 가둬놓고 그 옆으로 다가오는 거를 싫어해요. 매우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나홀로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생각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내 생각. 그런데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요. 왜? 경제적인 관련되는 부분에, 관계적 관련되는 거, 사회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싫거든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싫다 보니까 자꾸 혼자 고립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홀로족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은둔형 외톨이는 또 별개로 또 많이 생겨나겠지만, 자, 남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남자들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뭐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홀로족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으면서 혼술혼밥을 즐기면서 내가 TV라든가 또는 여행이라든가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나홀로족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잠시 피한 거죠. 즉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나홀로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우리는 보통 보면은 사람으로 가게 되면 뭐가 된다? 굉장히 편해진다 그랬죠. 자기가 힐링이 돼요. 왜? 나 하나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 하나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인간관계로 돌아가서 자아실현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인간관계로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쉴 땐 쉬었는데 이제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나홀로족의 남자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아실현을 하다가, 자아실현 알죠? 이거를 추구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중, 잠시 쉬고 있는 중. 이 사람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아실현 추구하는 인간관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문제는 뭐냐면 쉬고 있다가 돌아가야 되겠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다 차단을 해놔가지고 이게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쉬는 게 우리가 얘기했죠. 쉬는 게 가장 편한, 여러분들도 알아요. 쉬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잠시 힐링하기 위해서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잠시 쉬는 건 괜찮아요. 한 일주일씩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죽는 날까지 여행 다니라 그러면. 그래 죽는 날까지 계속 한 침대도 주고 너 푹 쉬어. 아주 그냥 TV고 뭐고 다 치워놓고 너 거기서 쉬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 오랫동안 쉬게 되다 보니까 뭐가 만든 처음에는 좋아요. 쉴 때 처음에는 좋다고. 근데 일정 기간 1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 노출이 쉽게 될까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것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죽음과 삶에 관련된 별로 의미도 없거든요. 의미도 없어. 그래서 편안하다라는 것을 오래도록 유지를 하는 것 또한 좋은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편안한 거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편안한 걸 행복으로 하니까. 그런데 남자들이 편안하다는 거는 처음에는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3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슬슬 몸이 좀 이상해져요. 그럼 바깥에 나가야 돼. 그래서 나가서 뭐를 합니까? 사람들 구경하면서 이제 혼자 밥 먹고, 그리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돌아다녀요. 혼자. 왜? 못 있거든요. 편안한 걸 못 견뎌요. 이 남자들은.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네요.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일상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익숙해지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자고, 혼자 놀고, 또 회사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안 어울려요. 어울리면은 그게 더 이상하죠. 어울리면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들질 않아요. 하려고 들질 않으면서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해요, 남자들은. 자,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문제는 남자들이 그러면 나홀로족이다 그러면은 생각보다도 저거 오래 못 가겠구나. 만약에 그게 오래 가고 있으면은 남자가 나홀로족으로 오래 1년, 2년, 10년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사태가 생각보다 그 사람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도움은 되겠다.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사회로부터 얻어야 되잖아요. 뭐 주고? 돈 주고.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나홀로족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주 잘 살아가지고 재산을 왕창 물려줘서 평생 혼자 살아도 까딱 없는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왜? 쓰면서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을 번다라는 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무나 그래 네 돈 벌게 환경 다 만들어줄게 이렇게 되나?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면은 혼자 지낼 수 없는 환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돌아가요. 다시. 대부분은. 그런데 일시적으로 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통 한 1, 2년, 3, 4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문제는 자아 실현을 추구해가는 경제적, 관계적,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부분을 잠시 여기에서 잠시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걸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가 그렇게 녹록하냐고요. 환경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를 하냐면 몇 년 동안 이거 뭐 연단위에도 몇 년 동안 내가 여기에 좀 쉬었다 나홀로적으로 좀 쉬었다가 돌아가면 되겠지.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돌아가지려고 그러면 신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로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가끔 TV에 한번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에 있는 모든 걸 싹 정리하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재산이고 뭐고 예금이고 그냥 아주 몽줄이 다 정리하고 어디로? 혼자 떠납니다. 그래서 해외로 어디로 막 가가지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사람도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뭘 합니까? 한 1년, 2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다 소진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내가 뭔가 다시 이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자아실현을 추구했더니 대박났다라는 뉴스가 가끔 나와요. 그죠? 자, 대박났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뭐를 합니까? 재산 정리하고 한때 바람이 불었어요. 한번 몽땅 정리하고 가자. 그래서 몽땅 정리하고 뭐 제주도로 어디로 막 가요. 가서 한 1, 2년 쉬다 오자. 진짜 쉬어요 가서. 그리고 돌아오는데 왜 분명히 성공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완전히 정리하고 여기 가서 푹 쉬고 다시 자아실현으로 돌아와서 자아실현을 추구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경제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특정한 가치를 내가 그만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떠났어. 100명이 이렇게 했어. 그럼 이 중에서 한 명 성공하고 99명이 성공 안 했어. 이 사람 뉴스 나와요 안 나와요? 99명은 안 나와. 누가 나옵니까? 잘된 사람이 나오죠. 떠나자. 그래서 또 100명이 또 떠났어요. 이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100명이 또 떠났어. 그러면 이 중에서 또 몇 명 성공할까요? 또 한 명 성공하고 나머지 99명은 인생 거기서 못 나가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옛날 상태보다도 여러분들은 그거 아세요? 옛날보다 내가 덜 살아가지잖아요. 덜. 그러면 못 견뎌요. 남자들이 미래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미래 행복. 자, 이 남자들이 추구하는 이 미래 행복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100만 원이 있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90만 원짜리 돈 버는 얘기 이렇게 하자면 관심 없어요. 내가 이미 100만 원 있는데 뭐. 가치가.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한테 할 땐 100만 원보다 높은 가치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가 나와야 관심을 가져요. 그게 남자의 미래 행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만 보냐면 좋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나홀로족의 좋은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한쪽 면을 보는데 반드시 그 반대쪽의 면을 봐야 되거든요. 이게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내 인생이 거기에서 마무리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즉 자아실현을 추구 자체를 아예 못해요. 왜? 사회가 안 받아주거든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뭔가를 하고 이렇게 갈 때는 잠시 쉬는 건 좋아. 여기서 잠시 쉬는 건 좋아요. 여기를 다시 돌아올 걸 준비를 해놓고 쉬어야 돼요. 준비를 해놓고 나홀로족 하는 건 괜찮아.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홀로족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불과 몇 퍼센트, 1%도 채 안 되는 그 확률에다가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나홀로족으로 가기 전에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걸 대비를 해야 돼요. 어차피 가면은 거기서 못 나오면은 그 사람 거기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죠. 남자들은 기억을 잘하죠. 남자들은 자 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를 여행을 갔습니다. 경치 좋죠. 굉장히 경치 이국적이고 굉장히 좋아 모든 게. 그럼 머릿속에 와 진짜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구나. 가서 한 달 살아봐. 그 자리에서 좋은 경치 매일 봐봐. 어떨 것 같아요? 그게 일상 경치예요 이제. 그러다가 만약에 대도시로 다시 돌아왔어. 빌딩으로 돌아왔어. 그러면 거기에 적응 안 하면 못 살잖아요. 그럼 좋은 경치는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경치 보면서 있었던 한 달은 뭐예요? 한 달은 내 기억에도 없어. 아 가봤지 참. 그래 나 경치 저거 본 적 있어.
그게 전부예요. 그걸 위해서 한 달을 투자한 거야. 그때는 쉬러 간 거예요. 다시 오기 위한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갔던 것 뿐이거든요. 내가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한잔하고 뭐 하는 거를 한 6개월, 1년 그렇게 해봐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타인과 밥 먹는, 즉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이 어색해요. 불편해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타인과의 관계를 했어. 그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회식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 혼자 먹었을 땐 또 뭐예요? 그냥 먹었던 거야.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내 기억에 없다는 얘기 뭐예요? 나의 기억에. 우리 기억은 뭡니까? 여자에게 기억은 삶이고 남자에게 기억은 인생이에요. 그 기간만큼 인생이 사라진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팩트만 남아있죠. 뭐만 남아요? 혼자 밥 먹었다는 기억이 나요. 근데 혼자 밥 먹은 거는 기억을 못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밥집에 가야 내가 참 저 자리에서 앉아서 내가 밥 먹었. 일상생활에서는 그 집에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도 기억도 잘 안 해요. 그리고 가긴 갔던 것 같아. 이렇게 기억을 해요. 남자 기억력이 그래요. 아주 뛰어나서 그걸 깨알같이 메모로 적어놓고 촬영해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기억이 나겠죠, 당연히. 그러기에는 이 인생 자체가 인간관계가 없다 보니까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나홀로족에 관련된 부분은 자아실현에 관련된 자기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자아실현을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홀로는. 근데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 들어가면 위험한 모험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회활동을 하는 이 인간으로서 바로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살려면 준비를 해놓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쉬는 게 돼요. 그래야만 내가 인간 속에서 사람들 굉장히 많은 이 사회 속에서 내 혼자 독립적인 공간을 구축을 해놓고 거기서 편안하게 좀 쉬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아실현을 위해서 인간관계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되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철저한 이 미래 행복은 다 날아가고 철저한 개인주의가 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이러는 대로. 근데 여기에 하나 문제 생기면 완전히 고립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반사회적인 생각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쥐가 자기 자신이 사회를 버려놓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고립시켜요, 사회를. 나로부터 사회를 격리시켜버린 거야. 처음에는. 근데 일정 시간 지나니까 사회가 나를 안 받아주는 거야. 나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적응을 못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사회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반사회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뭘로 가냐?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저렇게 보는 걸 보면 꼴보기 싫어요. 나는 못하니까. 그래도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조절장애가 들어갈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나타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원래는 격리를 시켜놓고 돌아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을 탓하는 거예요. 사회를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나홀로족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돌아가는 사람들은 뭐라 안 해요. 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근데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논리도 아주 정연하고요. 왜? 자기 얘기를 정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논리정연해요.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즉 못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에 귀도 안 기울여요. 이 사회에서는. 님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고독사가 많아요. 요즘 고독사가 몇 세까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40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 고독사. 혼자 죽었는데 아무도 몰라. 그게 6개월 만에 막 미라가 돼서 발견되는 거야. 막. 왜?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사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옆에 지금 우리 집에 제가 세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왜? 통장 자동이체 시켜놓으면 되거든. 제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몰라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관심을 왜? 그가 관심을 안 주기 때문에 또 본인 또한 타인이 전혀 관심을 안 줘요. 사회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좀 아프면 병원 갈 힘조차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나?
내가 아프면은 병원 갈 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119 누를 힘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나 어디 아파. 근데 얘가 연락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가 되든 전화를 한다든가 누가 되든 연락을 해. 얘 전화를 왜 안 받지? 걱정되잖아요. 그럼 쫓아가게 됐어요. 누군가가. 관심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그래서 아픔과 어려움도 존재하고 있지만 나를 보호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5개 감각기관이 그렇게 딱히 발달되어 있질 않아요. 5개 감각기관이 동물보다도 훨씬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왜 잘 살아가냐? 사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돼요.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싸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뭐도 합니까? 전쟁도 치르기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의 동질성을 갖고 서로를 보호하고 그러면서 희노애락을 가면서 가치 실현을 추구해 나가는 게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막 싸워. 왜 싸워요? 관심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관심이 가장 많은 사람일수록 가장 많이 싸워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는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죽으라고 사랑하는 사이는 죽으라고 싸우는 사이라고. 그래서 죽으라고 싸우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이예요. 왼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정 소송을 들어간다든가 뭔가 해서 끝장을 내려고 들지 싸우지 않아요. 왜 싸워요? 싸운다는 얘기는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그 또한. 자, 이렇듯이 남자들은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는 게 나홀로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아까 설명했지만 여자는 중독이 들어가 있죠. 중독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엇이 좋아질까요? 여자의 나홀로족은 뭐가 좋아질까요? 중독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능력이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죠. 여자들은 뭔가를 이루어요. 그리고 딱히 내가 사람들한테 관심을 안 주는데 딱히 사람들은 관심을 줘요. 나는 얘들 관심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날 관심을 줘요. 남자는 내가 딱히 관심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신경을 안 쓰니까 상대편들도 아예 신경을 꺼버려요. 근데 여자는 아예 신경을 꺼버렸더니 더 신경을 써요. 왜? 뭔가 능력이 만들어졌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뭔가 하나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나홀로족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중독에 빠져가지고 중독에 들어가서 특정한 인간에 중독된 게 아니라 인간과 함께 가는 그런 거에 중독된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일에 일이라든 취미가 됐든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중독이 돼 들어가는 거예요. 중독되니까 몰입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중독은. 그러다 보니 이 사회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뭔가가 돼 있어요. 근데 사회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만든 거예요. 자기 혼자 만들었는데 보니까 사회가 필요로 해요. 이거를. 그래서 여자의 나홀로족은 뭔가를 만들어요. 근데 한 가지가 단점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되게 좋아 보이잖아.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 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상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상처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근데 아예 없는 건지 해리가 온 건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걸 못 견뎌요. 힘든 거. 그러다 보니 능력은 생겼는데 생긴 능력만큼 성격은 한마디로 엉망이에요. 엉망이요. 왜? 그래서 너무 눈치 안 봐요. 뭘 합니까?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위해를 간다든가 내 능력에 위배되는 사안이 뭔가 하나 발생했다. 가차 없어요.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가차 없어요. 왜?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내 물건 하나 사는 하나의 그냥 대상일 뿐이지 물건과 같은 그런 대상일 뿐이지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냐면 관심이라는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인간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도 당연히 없지만 요구하는 재미에 사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잖아.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거는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를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자기 주변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로 다 만들어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오래 살질 못해요.
왜냐면 여자가 조금 혼자 있어. 혼자 밥 먹으러 다니고 혼자 다니고 뭐하고 나하고 있어. 능력도 있어. 그 가서 뚜껑 들으면 될 것 같아. 아무나.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해요. 사회로부터. 능력은 분명히 있어가지고 사회로 필요로 하는 능력이 있는 건 맞는데 이 사회로부터 그 사람이 생명을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 의식주에 관련되는 부분이 분명히 해결되고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쉽게 공격당하는 사람으로 전락을 해요. 일장일단이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뭘 하게 되냐면 저거는 내 싫은 거야. 나 저거 하면 아파.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그게 없다 보니까 저거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똑 했더니 인생이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똑 하다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그래서 아주 잘 나가던 한 사람이 인간관계, 특이한 인간관계 그냥 했던 것 뿐이거든. 왜? 경험이 없으니까. 이 상처가 해리가 왔는지 아니면 아예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이게 좋다 나쁘다에 관련되는 또 싫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면 안 돼라는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연히 툭 했는데 인생이 그냥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에 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면에는 안 좋은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철저하게 뭐를 해야 되냐? 잠시 쉬러 가는 건 괜찮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자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안전장치가 뭐예요, 여기서? 이거 지금 일 중독에 관련된 일이 뭐에 중독이 된다는 이거는 뭐죠? 가치 추구죠. 가치 추구를 해요. 똑같이. 이 가치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의미라는 개념, 즉 행복이다, 사랑이다, 인간관계에 관련된 그거 없이 가치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장치가 하나 없는 거예요. 어떤 게 안전장치예요? 바로 여자에게는 이 의미라는 게 안전장치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남자는 애초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 추구만 해가다가 가치 추구를 잠시 그래서 남자는 가치 추구되던 거를 멈춘 거고 여자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치 추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제1 우선순위는 가치 추구를 하되 안전장치는 뭡니까? 이 의미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감정적으로 행복의 감정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만들어 놓고 가치 추구를 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가 돼요. 왜? 그런데 이게 나홀로족이 될 수가 없네 그러면? 그러니까 나홀로족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홀로의 이 남자든 여자든 나홀로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홀로족이라는 그런 개념은 1, 2년은 좋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담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장해 주질 못해요.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를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아무도. 오로지 누구? 이 사회로부터 이 사회에 우리 인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 4천만 명이다. 그럼 나를 빼면은 3,999만 9,999명인데 그 사람들로부터 언제 그 사람들로부터 내 인생이 다 날아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일 수도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위험을 자기는 담보를 그거 뭔가를 해나가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나홀로족들은 안전장치를 안 만들어요. 왜? 안전장치 그 자체가 뭐예요? 나홀로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나홀로족은 굉장히 내가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혼자 있고 싶잖아.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 아니면 나홀로 있고 싶잖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 의식주만 해결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냥 나 혼자 살겠다는데 왜? 라고 얘기를 해요. 보기에는 맞아요. 그럼 잠시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요. 한 일주일, 한 1년 그렇게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돌아와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남자는 왜? 사회가 안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또 여자는 이거 알죠? 왜? 중독에 한번 빠져들면 자기 스스로가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 이거 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나오질 못해. 그런데 이 의미가 사라져버리니까 안전장치가 사라진 채로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악셀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악셀을 띄면은 괜찮겠죠? 근데 그거 안 밟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밟아야 되는 거예요. 밟다가 가다 보면은 약간 커브길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끝나는 거예요.
매일 1차선에 완전히 직선되어 있는 도로만 있는 줄 아나 보죠? 인생을 살면 굴곡이라는 게 있거든. 인생이라는 것은. 삶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굴곡이 한번 딱 생겼을 때는 그대로 추락하는 거 한 방에. 그게 빨리 올 거냐, 아니면 10km 후에 올 거냐, 5km 후에 올 거냐, 아니면 100m 갔더니 오느냐. 제일 저수수 100m 정도 와버렸어. 그러면 이제 인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좋은 점만 보지 말고 그 좋은 점 이면에 장기적인, 왜? 우리가 어쨌든 간에 100세 세대를 맞이해가지고 1년 살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나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책임함을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면에서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아실현을 추론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아, 남자는 나홀로족이, 여자는 나홀로족이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장치예요. 저는 나홀로족이 좋다 나쁘다를 논하진 않아요. 그러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나 혼자, 즉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건데 나 혼자 쉬던가 아니면 뭘 하던가 그건 뭐라 안 해요. 왜? 어차피 돌아오면 되니까. 여긴 돌아오면 되거든요. 여자는 언제든 이 의미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 가치를 또 만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통상적으로 가치를 목적으로 추구해 가다 보면 의미는 해리가 와버렸잖아요. 여기. 상체 해리가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이냐, 이거를 연구를 해야 돼요. 본인들이.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면 여자들이 나홀로에 지금 많이 노출돼 있죠. 그리고 여자들 많이 있잖아요. 혼자. 그래서 독립해가지고 혼자 살고 싶어하고 보기 너무 좋잖아. 사람들이랑 막 싸우지 않고 상처 받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년 가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 뭐가 좀 이상해. 일은 잘 되는데 이상해요. 뭔가가. 그래서 명절 되면은 해외 나가고, 명절 되면은 있으면 인간관계 속에 있어야 되니까 엄마 아버지 뭐 다 필요 없고 일단은 명절 되면은 해외. 그러니까 명절은 뭐예요? 해외 가는 날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해외 가면은 아무도 없잖아. 나를 아는 사람이. 그러다 이제 해외 여행을 가고, 그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여행 가는 사람. 그리고 일상생활을 참 잘해요. 뭐든지. 그리고 나름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인간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골격. 한번 커브길에 딱 도달하게 되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그렇게 되는 불행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이 악의 안에는. 즉 행복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 중독이 되면은 죽는 날까지 거기에 빠져야 돼요. 그거를 멈추는 순간 자기 인생이 한 번에 다 날아간 걸로.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여기 중독에 빠지면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중독에 빠지면 해리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 중독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요. 중독에 빠지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스트레스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수시로 해리가 와. 이게 뭐지? 히스테리가 와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화를 잘 내요. 자기하고 조금만 틀린 게면요, 평상시에 굉장히 자상하고 여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사람 조근조근하게 얘기도 잘하고 굉장히 이쁘고 나름대로 뭔가를 잘해요. 정말 사람이 사근사근하고. 그런데 스트레스가 딱 들어가면요, 눈이 바뀌어요. 눈동자가. 그리고 입에서 상상치도 못하는 얘기, 뭐 지고 있는 게 막 날아다녀요. 히스테리가 오거든요. 근데 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히스테리는 점점 강해져요. 통상적으로 중독에 빠져서 2년에서 3년 지나면은 히스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강도가 세워집니다. 히스테리가 강도가 세진다는 얘기는 기간도 길어지고 강도도 세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일정 기간 기억이 해리가 와요. 그 내가 뭔가를 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내가 뭘 했는지 몰라요. 마치 몽유병 환자 같이. 그게 바로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테리는 정신병이에요. 심리장애가 아니라. 그래서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걸 사람들은 분노조절장애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분노조절장애가 아니라 히스테리예요. 히스테리. 여기 있는 남자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남자들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 사회에 반감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사회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얘기했고 여자들은 히스테리가 나타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여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홀로족이야, 여자야. 근데 너무 잘 돼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 나홀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면 스트레스 유발을 한번, 그런데 장담을 못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죽음을 넘나들지 아닐지는 그거는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조심히, 아니면 타인을 시켜가지고 한번 스트레스 한번 줘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보다 우리가 저 정도 스트레스면 그만해, 신경이 확 내고 너 다시는 너랑 안 만나 이렇게 하고 그냥 원래 끝나야 되는데 너 뭐야 해가지고 완전히 막 거의 끝장을 내요. 그 사람을 끝장을 내요. 그래서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쟤 너무 심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한 짓을 네가 왜 해? 그래? 거의 박살을 내. 진짜 없애버려요. 안 그러면 분이 안 풀려요. 지 분 풀릴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히스테리구나. 근데 히스테리 강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초기 히스테리는 잠깐 하고 말아요. 근데 요게 조금 중기를 넘어가고 좀 길어지잖아요. 연 단위로 가게 되면 요게 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한 며칠 가. 그러면 꽤 오래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중독에 빠져서 꽤 오래 왔다는 얘기는 뭔가 많은 걸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게 이루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히스테리도 장난 아니에요. 걸리면 죽어요. 누가 걸릴지 몰라, 아무도. 왜? 겉으로 볼 때는 표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히스테리는 반드시 스트레스가 유입이 돼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히스테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히스테리를 갈 만큼 이 스트레스가 들어오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가 보다. 아니에요. 요게 줄이 쫙 맞아야지 나는 편해.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줄을 약간 흐트러 놨어. 그러면 이거 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게 막 날아다녀요. 한 발 그냥 와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에 엄청나게 광분을 하는 거예요. 이걸 히스테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부관계에서 보면은 남편들이 만약에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발생할 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폭해지죠. 여자들이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 히스테리 발생, 애들 그날 다 죽어요. 애들 거의 몽둥이 들고 어떻게 합니까? 애를 거의 반 잡잖아요.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그건 양육이 아니에요. 그건 범죄죠.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는, 여자가 가치를 추구하는 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그거를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 같고, 우리는 그거를 보통 뭐라 합니까? 그거를 인간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홀로는 결과가 좋지 않아요. 남자든 여자든. 나홀로족은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한 2, 3년은. 그런데 이게 2, 3년을 넘어가고 이게 자기 일상의 고착화가 딱 들어가게 되면 결과는 안 좋은 결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결코 인간답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건데,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든 결말은 안 좋아요. 안 좋은 결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는 스스로가 한 몇 년 동안은 나홀로 뭔가를 하고 이렇게 준비 기간을 걸친다든가 뭘 할 때, 쉴 때, 이럴 때는 좋아요. 그러나 결국은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인간관계로 되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자는 이 의미에 관련되는 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고 가치로 가야 되고, 근데 가치로 들어가면 의미 다 잃어버린다니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일로 가면 돌아오지가 않아요. 왜? 의미 자체가 필요가 없거든요. 못 견뎌요.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남자들은 자기를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항상 자기의 나홀로 갈 때는 사회성에 관련되는 부분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사회성으로 전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나홀로, 그 다음에 혼술, 혼밥 굉장히, 그죠? 대체적으로 뭡니까? 처음인 사람들, 이제 한 1, 2년 된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많아야 이제 한 2, 3년, 3, 4년? 이렇게. 이제 슬슬 지쳐가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도 싫어요. 그런데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이제 양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나홀로족이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한 몇 년 됐을까요? 한 10여 년? 대두가 되기 시작한 거는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실제로는 좀 오래됐어요. 옛날에 일한 자 떠나라. 그죠? 네, 그런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열심히 일한 당신 쉬세요. 떠나세요. 라는 게 있어요. 한때 그거 유행했어요. 아주 굉장히 많이.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들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돌아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면 너무 이렇게 강한 걸로 가면 안 되니까 99명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창 접지 못하게 하고 그 속에서 자기 울타리를 치게 만드는 사람들은 진화하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혼술혼밥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혼술혼밥이 뭐 유행했다 그래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유행은 누가 만들어요? 유행은 언론이 만들잖아요. 언론이 만든 거야, 재밌게. 근데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광고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결과는. 그 결과 누가 책임져요? 사회가? 언론이? 선택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기 전에 좋은 것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 중에 왜 이게 가서는 안 되는 길이고 이렇게 갔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그 정도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미리 준비를 해놓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해보면 해서 내가 좀 살다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점도 있었고 이거 참 안 좋은 점도 있구나.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놔서. 되돌아가면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 임마 그거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답 안 나와 라는 말을 왜 못 해주냐 이게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왜? 갔다가 안 돌아오거든. 돌아온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못 돌아오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진짜 산에. 그렇죠. 이제 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최악이 뭐냐면 인생 뭐 있어 해가지고 한 방에 털어놓는 거죠. 뭐 중독 같은 경우가 남자들이 그래서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한 방에 이 자아를 한 방에 털어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나홀로족이 아니죠. 한 방을 노리다가 한 방에 무너진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을 항상 보지 말고 좋은 점뿐만 아니라 좋은 점의 이면에 있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갈 것이냐는 걸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점을 알고 나홀로족 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나홀로족은 우리가 일명 얘기하고 있는 이 나홀로족은 문제를 전혀 인식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슬프게도. 어디에? 자기도 모르는 데다가 그냥 맡겨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 계획 자체가 아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이 모아지겠어요? 돈을 모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모아야지. 의식주를 퀄리티를 높이려면. 이거 뭐예요? 의식주. 생존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생존의 퀄리티만 높인 거예요. 그냥 뭐 바닥에서 자는 거하고 침대에서 자는 거 차이일 뿐이에요. 잠자는 건 똑같은데. 그 퀄리티에만 목표를 맞춰져 있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열정을 갖고 그리고 내 가치를 추구해 나가고 누군가와 함께 가족 단위의 개념 이런 개념을 아예 머릿속에서 상실시켜버린 거예요. 인간답게 살아나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홀로족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사실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나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자기 자신들이. 근데 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어. 아까 얘기했죠. 100명 중에 한 명은 성공한 9명. 그러면 100명이 시작했다 그러면 나홀로족을 100명이 시작했어. 그럼 몇 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99명이 정해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99명이. 그럼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얘기야. 스스로들이 자기를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명 한 명 늘어나서 99명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 이게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사회 구성원들이잖아요. 원래 다. 사회 원래 다 인간관계 사회 구성 요소들이었거든. 이 구성 요소들이 붕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붕괴. 우리가 요즘 일자리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민감한 부분이라서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는데 일자리 늘려봐. 많이 늘리죠. 그런다고 실업자가 일자리가 우리가 실업자가 100만 명이야. 일자리가 100만 개 늘어나서 그러면 실업자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일하나요? 일 안 해요. 왜? 내가 먹고 살 만큼 알바만 하면 돼. 내가 먹고 살면 왜? 이제 조만간 알바 시간당 얼마짜리로 갑니까? 이제 10,000원짜리로 갑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10,000원짜리로 가요. 그럼 오늘 내가 가서 알바 1시간 하면은 10,000원이 생겨요. 10,000원이면 라면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먹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길에서 좀 자도 되고요. 그죠? 그렇게 가다 보면은 굳이 내가 직장을 가야 될 이유, 즉 뭐냐면 실업에 관련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업의 바로 퀄리티의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진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실업이 많은 건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은 건지가 굉장히 핵심이라는 얘기죠. 돈을 아무리 쏟아봐도 거기는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왜 저출산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출산, 아이를 돈이 없어서 못 낳는다? 아이를 양육시켜가지고 키울 돈이 없어서 못 낳는다 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옛날에 시골에 살던 우리 어머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아이를 10명 20명 낳고도요 농사 져가지고 다 키웠어요. 물론 많이 죽기도 했지만. 자,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럼 아이를 돈이 많아가지고 아이 많이 낳나 보죠. 돈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저출산은. 저는 그거 아무리 돈 때려박아도 답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의미와 가치에 관련되는 자아실현을 해나갈 때 내 아이가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라든가 그 행복감이라든가 이게 전혀 돈 없어도 행복해요. 우리가 왜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죠. 1000개를 가지면 1000가지의 근심이 있고 만석군은 만가지의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근심이 많아지면 만석군의 근심이 많아지게 되면 아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즉 돈이라는 것이 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왜곡된 인식을 가져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성을 회복을 해야 돼요. 인간성. 지금 인간성이 지금 많이 상실돼. 지금 나홀로족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성. 인성은 훌륭하잖아요. 인성. 나홀로족은 인성은 좋아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인간성이 없죠. 인간관계로 살아가는 이게 없는 거예요. 인성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는 괜찮다니까요. 자기 생각 올바르고 똑똑하고 나름대로 뭔가 자기 주관도 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얼마나 인성이 좋은데요. 그런데 인성과 인간성은 달라요. 인간성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갔다가 못 돌아오거든.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걔들 먹고 살게 해주자. 그래서 요즘 뭐를 합니까? 집도 딱 혼자 살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딱 혼자 먹을 수 있는 조각으로 팔고. 그러니까 왜? 그들도 살아야 되니까. 계속 머리를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건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정해진 수순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을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 인간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오히려 어디로? 그 나홀로로 빠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낚시잖아요, 다. 미끼들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홀로를 하기 전에 한 번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말로를. 이 나홀로의 말로를 한 번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홀로의 말로를 생각을 해서 말로가 되지 않고 다시 인간관계로 돌아와서 다시 사회 구성 요소로서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자기의 기본을 만들어 놓고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가면 말 그대로 말로예요. 말로로 가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자들은 히스테리가 점점 많아질 거고. 요즘 히스테리 많죠? 가끔 TV 보면 히스테리들이 막 나와요. 히스테리가 범죄로 이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남자는 반사회성이 범죄로 이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바로 인간성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을 생각했냐면 나홀로 하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따질 때는 그 결과는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제가 여기서 해라 하지 말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혼술혼밥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한 번쯤은 나의 미래를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아니 말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다 날아가는 그날이 시시각각 다가와요. 그게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100세까지는 안 가요. 그 정도로 사회가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 사람을.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인간성을 갖고 관계상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의 삶의 원래는. 그런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인간 속에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그게 말로예요. 사회는 안 받아줘요. 그 사람을요. 이 남자애도 마찬가지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처음에는 그 능력을 인정할지 모르나 인간성에서 히스테리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한 방에 가는 게 밤새한정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져요. 남자든 여자든. 그 말로는 내가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말로는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 세계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는 나홀로족으로 사는 거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결과는 말로로 정해져 있으니까. 말로가 뭡니까? 길이 끝난다는 거를 우리는 그냥 말로라 그래요. 길이 거기서 끝나는 게 이게 언제 끝나니?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앞에 절벽이야. 이 절벽이 눈 감고 가는 거야. 길을 걷고 있어요. 쫙 길을 걷죠. 눈 감고. 그런데 그 앞에 100m 앞에 절벽이 있을지 1km 앞에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지금 여기에 절벽이 기다리고 있어. 그것도 청길 낭떠러지기 절벽이야. 들어가면 못 나오는 절벽.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절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눈은 뜨자 이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쯤은 생각해요. 절벽이 나타났을 때 멈출 줄 아는, 그리고 다시 내가 되돌아올 줄 아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홀로 한번 해볼만 해. 해볼만 해요. 왜? 아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도 안 나왔다니까. 그래서 알려주질 않아. 그런데 안 가본 사람, 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거든. 여기 돌아와 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난다고 나홀로 가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지는 준비 다 해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다 회복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뛰미는 거야. 어디로? 절벽 밑으로 다 뛰미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남아요? 요 사람들이 흘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모으면은 이 사람 한 명이 먹고 사는 전혀 지장 없어요. 대성공이죠. 그만해. 너의 고통을 나의 행복으로 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야지. 여기에서 그거를 악용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서 상품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홀로족은 딱 한 번만 생각해보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남자는 자기의 자아 실현에, 이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될지, 여자는 자기의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홀로는, 생각을 하지 않은 나홀로는 볼 것도 없어요. 말로가 안 좋아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